AI 혁명 어디서 나왔어? 미국에서 나왔지. 코로나 백신도 누가 만들었어? 역시 이 미국이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임이 올해도 이렇게 밝혀졌다.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항상 세계를 선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경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에릭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는 누구예요? 오늘 주제는 이제 뭐 자본주의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자본주의 대통령 레리 핑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레리 핑크. 근데 제목이 신기합니다. 미국은 신우고 비트코인은 무적이다. 이거 무슨 말인가? 한번 좀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게 옛날에 그 약간 코인 엄청 오르고 장 엄청 좋았을 때 네. 이런 밈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나스닥은 신이야, 비트코인은 무적이야. 이거 끊임없이 올라 약간 이런 밈이 있었는데 레리 핑크 이분이 오늘 나와가지고 갑자기 또 애국자에 엄청 빙의하셔가지고 이게 또 미국을 엄청 띄우시고 또 이게 또 저희가 예전에 레리 핑크 이 소식 전해드렸을 때 STO 네. 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막 엄청나게 좀 STO를 띄우려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요게 요 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레리 핑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블랙락의 수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ETF를 살 때 이제 iShares라고 붙는 ETF는 다 이쪽에서 나오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운용 자산이 이게 오타가 아닙니다. 일경 2,000조 원이나 되는 운용 자산을 굴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레리 핑크가 뭘 하면은 예견이 아니라 그게 약간 현실화가 되는 한마디로 이제 길을 만드는 사람이죠. ETF로 정말 투자의 혁신을 일으키기도 했고 그리고 ESG도 뭐 되게 옛날에는 뭐 환경단체들이나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갑자기 뭐 전 세계 기업들이나 뭐 정치인들이 또 이렇게 ESG 얘기를 하는 것도 이 레리 핑크의 영향이 적지 않다. 그래서 이분은 좀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얘기는 좀 귀 기울여 들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재산은 1조 원인데 운용자산은 1경이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자기 돈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 아니지 1조 원이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운용자산이 이렇게 크니까 사실 영향력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레리 핑크가 이번에 한 얘기는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침체가 오지 않을 것 같다. 레리 핑크가 작년만 해도 침체가 올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침체가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절대 미국에 반대 배팅하지 마라. 또 워렌 버핏이 한 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레리 핑크도 미국에 반대 배팅하면은 투자에 실패하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또 역시 STO에 대해서도 이거는 제2의 ETF다. ETF처럼 투자계에서 또 엄청난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재건에 본인이 이제 좀 긴밀하게 좀 이게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최근 또 이 블랙락이 비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ESG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판에 대한 이제 본인의 생각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사실은 이걸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 블랙락이 아마 이것과 관련된 비즈니스 준비를 다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우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역시 올해도 미국이 최고라는 게 드러났다. 밑에 짤은 이제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잖아요. 네. 한마디로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굉장히 특별한 나라다라는 게 일종의 이제 사상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역시나 대단한 나라, 기업가 정신, 혁신의 정신, 이제 이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다. 뭐 왜냐면은 봐라, 올해도 이 AI 혁명 어디서 나왔어? 미국에서 나왔지. 코로나 백신도 누가 만들었어? 미국에서 만들었지. 역시 이 미국이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임이 올해도 이렇게 밝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 절대 반대 배팅해서는 안 되고, 미국이 이렇게 우리가 사회가 좀 양극화가 돼가지고 좀 갈등이 많긴 하지만 그건 또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굉장히 개방돼 있다는 거다. 그래서 여러 논쟁의 이 주제들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을 하고 그러니까 좀 사회가 과열되는 면이 있어도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항상 세계를 선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경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미국이 최고라서 경제가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침체가 안 올 것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뭐 예전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때 이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거대 법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인프라법이라든지 인플레 감축법이라든지 반도체법이라든지 이런 거대 법안들의 효과가 올해 나타나가지고 침체가 안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역에서 이제 J 커브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J 커브를 이제 이 거대 법안들이 지금 지났다. 이제부터 이 경기를 이제 부양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뭐예요? 이거 이제 뉴딜 정책 때 이제 막 댐 짓고 막 이랬잖아요. 뉴딜 유럽. 정책이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군요. 네. 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여기가 또 굉장히 이제 베어리시하지 않았습니까? 뭐 아빠 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베어리시했는데 아빠 곰이 그런 의미구나. 이렇게 베어리시하다. 안 좋게 봤다 시장을. 근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최근 이제 한 발 물러서면서 우리는 하반기 침체 올 것 같았는데 안 올 것 같아. 근데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거대 법안의 효과라고 이쪽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밑에 그래프는 이제 이 제조업 건설 지출 증가율이랑 비제조업 건설 지출 증가율을 나타내는 건데 제조업 건설 지출 증가율이 굉장히 이제 크게 뛰고 있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 제조업 건설 지출 증가율이 굉장히 뛰는 게 이게 지금 이 거대 법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효과 때문에 침체가 안 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백악관으로 들어간 연준 부의장을 하다가 백악관으로 들어간 브레이너드 이사 같은 경우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미국은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거 없어 그러면서 근데 그게 괜히 된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우리가 이 법안을 세워서 이렇게 우리 때문이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백악관 때문에 백악관이 잘했지 뭐 이러면서 이제 나 뽑아줘 나중에 이렇게 하려고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논리로 보면은 이상하다 경기 침체 왜 안 하지 그런데 어쨌든 정책이 들어가서 재정 정책이 들어가서 안 나온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또 이제 이 반대급부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이제 밑에 그래프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각 프로그램에 돈을 얼마나 쓰느냐를 나타낸 건데 뭐 이제 이 과학기술 개발 쪽 프로그램에도 돈 지원금도 쓰고 그리고 이제 퇴역 군인들 지원 사업에도 돈을 많이 쓰는데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게 이제 이 이자 비용입니다. 정부가 내는. 네, 이 그래프는 밑에 이제 이자 비용이 각 프로그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역시 이제 거대 법안 후유증 중에 하나죠. 재정 적자가 그렇죠. 심해졌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이 임금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이제 밑에 표는 이제 섹터별로 평균 주당 급여 상승률을 나타낸 거거든요. 보시면은 가장 급여 상승률이 높은 섹터가 이제 건설이랑 제조업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법안들을 하면은 이제 건설이나 제조업 쪽이 다시 부양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 노동자가 엄청 많이 필요해질 텐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쪽 임금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 그래프는 제조업 빈 일자리 수 추이를 나타낸 건데 이게 지금 빈 일자리 수가 꺾였는데 이 지금 거대 법안 때문에 다시 뜬다? 그래서 레리 핑크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임금이 안 잡힌다. 그래서 본인은 인플레이션이 한 3에서 4% 정도로 고착화될 거라고 본다. 이 법안 효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뭐 2%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플레이션도 안 잡혀. 3, 4%에서 고착이야. 이자 비용도 엄청 나가. 그렇죠. 근데 왜 미국이 성장을 한다는 거냐? 네. 왜냐면은 미국은 이런 모든 악재를 뛰어넘을 정도로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밑에 그림은 이제 이 붉은 여왕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내가 죽을 둥 살 둥 달려야지 결국 제자리를 지킨다. 회복을 안 한다라는 건데. 근데 미국은 이런 내가 그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결국에는 이런 이 악재들을 견뎌내고 성장할 것이다. 경제가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run faster and faster라고 돼 있네요. 점점 더 빠르게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미국의 상황을 이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나 에릭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이거든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돈을 엄청 많이 빌려가지고 이자가 그냥 뭐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 회의를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 씀씀이를 좀 줄여볼까?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씀씀이를 아무리 줄인들 내야 되는 이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이 일해서 돈을 벌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방법은 세금이니까 그렇죠. 경제를 성장시켜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레드 퀸처럼 더 빠르게 달려야 되는 겁니다. 더 빠르게 성장.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성장 얘기하면서 네. 이제 앵커가 이제 굉장히 촌철살인 질문 날리고, 근데 이렇게 성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근데 너 왜 채권 유망하다고 하고, 왜 이렇게 채권 밀어? 주식 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채권은 그냥 요 이상 현상이 있어서, 요 때가 그냥 이제 돈을 벌기
좋은 기회라서 내가 그냥 이게 채권을 좀 미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20년 12월에는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 반대다. 지금은 이제 채권의 80%가 금리가 4% 이상이다.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재역전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정상화가 한동안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재무부는 단기채를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는데 연기금은 장기채만 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지금 채권이 확실히 기회긴 하다. 거의 뭐 돈 넣고 돈 먹기 수준으로 굉장히 이거 기회이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없어서 채권을 민 거고, 이제 결국에는 나는 주식이 좀 계속 유망하다 봅니다. 미국의 주식이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식에 올해도 이제 검증된 주식의 필승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미국 베팅을 하는 거다. 무슨 사람들이 마켓 타이밍 쟤네 어쩌네 얘기를 하는데 마켓 타이밍 얘기하는 인간들 중에서 제대로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국을 믿고 미국에 롱 베팅을 하면은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채권을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올해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 때는 버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니 뭐 4% 이전 받을 수 있는데 뭐 주가 올라봤자 뭐 10% 아유 뭐 안 먹어 그랬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더 올라서 뭐 나스닥이 정고점을 막 뚫고 올라가 막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랬을 때도 채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이제 이분들이 아이씨 안 되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나온 설문조사를 보니까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 비중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서 이게 지금 채권으로 다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 있는데 이제 그 고객들이 뭐라고 전화가 계속 오겠죠. 잠깐만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직도 채권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블랙락의 레리 핑크는 좀 좋은 한간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STO 얘기도 이제 또 다시 언급을 했는데, 이제 ETF가 굉장히 투자를 민주화시켰다. 그냥 금 생각해봐라. 금을 옛날에 거래하려면 그 실물을 인수하고 이런 거 얼마나 복잡하냐. 근데 이제 금 ETF라는 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이제 금에 투자하기가 편해졌냐. 네. 그런 것처럼 ETF가 이렇게 투자를 혁신한 것처럼 STO도 또 다른 이제 혁신을 일으킬 것이다 라면서 STO를 엄청 밀고 나가는데, STO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이호석 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미래에셋의 이용재 매니저님이 나오셔서 맞아요. 설명한 영상인데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사실 STO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때 빼고 관심이 없죠 지금. 지금 얘기도 안 싹 나죠. 죽어버린. 근데 아마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진짜로 STO가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크립토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를 또 이제 승인증을 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긴 한데, 좀 크립토에 대해서 이거 국경을 초월한 자산인데 이런 자산이 흔치가 않다. 사람들이 달러랑 비교하는데 왜 달러랑 비교를 하냐 비트코인을. 달러는 그냥 뭐 달러뿐만이 아니라 다른 화폐도 그 나라 정부가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리를 내리고 올리고 돈을 더 찍어내고 안 찍어내고 이런 거에 따라서 감가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결정이 되는데, 비트코인의 금리가 어딨어. 비트코인은 정해진 수량대로만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달러처럼 감가가 되지 않은 자산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좋은 자산이다 라고 굉장히 띄웠습니다. 블랙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트코인 ETF를 또 허가를 받으려고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 이제 크립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 부정적인 심리, 위험하다 뭐 이런 거 아는데, 우리가 누구냐? 우리 블랙락 아니냐? 네. 우리의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라. 난 철저히 안정성을 보장을 하겠다. 아하. 그리고 규제 당국에도 당연히 철저히 협력을 해가지고 굉장히 안전하게 잘 굴러가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케팅하러 나오신 건가? 이런 생각이. 약간 이거 유료 광고를 붙이고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사실 과거에 이제 블랙락 그 레리핑크 이야기했을 때는, 이것도 뭔가 묵직한 조언. 우리가 묵직한 조언 시리즈가 그때 시작된 것 같은데, 그때쯤에. 네. 오늘 얘기는 약간 뭐랄까, 마케팅하러 나오신 것 같은 느낌이. 미국을 마케팅하고, STO를 마케팅하고, 비트코인을 마케팅하러 오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간에서 느껴지는 맥락도 그렇고, 전에 레리핑크 발언 같은 것도 좀 조합을 해보면은 기존에 크립토 업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크립토 업체 너네 꼬마들 나가. 이 큰형님이 우리가 이제 알아서 한다. 우리가 이제 믿고 할 테니까 너네 좀 빠져라. 꼬맹이들. 네, 라고 그래서 이렇게 뭐, 선언을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내가 할 텐데 뭐 니네도 가라 뭐 이런 거네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대요. 전후 재건연에서. 근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후에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좀 도입을 하고 싶다. 시장 자본주의를 많이 도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도 뭐 국가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서 재건 펀드를 설립을 해서 이렇게 재건하는 방향으로 좀 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제대로 되려면은 이제 올리가르히라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네. 이런 정부와 결탁한 이런 좀 부패한 재벌들, 이런 재벌들은 배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런 미국식 자본주의를 장착을 시켜야 되고 거기에 이제 블랙락이 또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ESG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이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앵커들도 이러면서 아람코를 이사회에 넣고 뭐 화석연료 하는 기업들 실드 쳐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아니 화석연료 기업들도 ESG 하려고 노력 많이 해. 그럼 얘네들이 뭐 탄소 포집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공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 트랜지션을 하려면은 이런 기업들을 버릴 수는 없다. 얘네를 배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가진 리소스를 최대한 충분히 활용을 하고 같이 달래서 같이 가야지 우리가 성공적으로 녹색 경제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ESG를 그동안 엄청나게 강조했던 레리 핑크가 한 말이라고는 솔직히 믿어지진 않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사우디죠. 사우디의 아람코에 있는 그 인물을 블랙락의 사회이사로 앉혔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던데 이 이야기를 사실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레리 핑크는 사업가구나 미국의 사업가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좀 씁쓸한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어서 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은 그 블랙락의 레리 핑크 CEO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요 에릭이 이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혼자 그 유튜브를 한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고민 중이긴 합니다. 고민 중이세요? 네네. 네. 채널을 개설하는 걸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 하나 개설하는 게 쉽지는 않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한번 자기 거를 해보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 에릭이 만약에 유튜브 채널 하면 난 들어가서 보겠다. 구독 누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댓글을 달아서 에릭을 응원해 주시면 에릭이 한번 좀 힘을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블랙락의 레리 핑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